안녕하세요. 뷰티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릴리커버 대표 안선입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릴 게 많아서 장수가 거의 한 100장 되다 보니까 지금 좀 부벅거리긴 하는데요. 다 짚지는 못할 것 같고, 사실 제가 인쇄용으로 넘긴 파일은 정말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는 시장 조사에 대한 한 부분일 뿐이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이 장표를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저희는 사실 화장품 회사 릴리커버라고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사실 적지 않게 강연을 이제 네, 의뢰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인터참 부스를 차렸거든요. G22로 와주시면 저희 애니마 실제 시연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리면 저희는 10월 달부터 이제 동경 어무대 산도에서 저희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11월부터 입점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화장품 회사라고 하면 약간 조금 섭섭한 게 좀 있어요. 물론 화장품이 그만큼 뭐 가볍거나 쉽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창업을 한 지 이제 올해로 딱 꽉 이제 6년을 채우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는 화장품 회사라기보다는 저희 정체성을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데이터 회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하고 이제 만난 접점을 이제 화장품으로 첫 번째로 이제 타겟팅 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화장품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사실 저는 화장을 잘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에 들어오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따라가야 되는 게 이 제가 잘하는 소프트웨어 영역,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쌓았던 하드웨어 영역, 이런 거를 넘어서는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것들을 오늘 얼마나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화장품 시장은 참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비과학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추세는 또 사용자들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그 시장들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 굉장히 되게 복잡다단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릴리커버 소개를 잠시 드리면, 그래도 제가 뭐 한 몇 분 동안 강연을 할 거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셔야 되겠죠. 저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제주와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는 릴리커버의 대표 안선희입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연구원 출신이고요. 이후에 이제 석사를 하고 병원에서 애트리하고 함께 그 의료기기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피부가 많고 또 좀 부족해도 괜찮은 곳은 이제 허벅지와 엉덩이 쪽인데, 그쪽에 이제 자가 피부 전층 풀 티크니스를 떼서 그걸 외부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늘린 다음에 그걸 화상 치료 환자한테 오토그래프트를 하는 그런 의료기기 개발을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역량들을 조금 더 다듬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맺었던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원장님들, 그리고 개원이들, 또 병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쌓아서 저희가 빅데이터 12만 건 정도의 빅데이터를 현재 모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 동의를 얻고, 근데 그게 한국에만 머물러 있냐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리콘밸리 투자를 조금 일부 받으면서 미국과 베트남 등지에서도 인종과 그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넘는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모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존슨앤존슨의 퀵파이어 챌린지라는 곳에 선정이 되어서 글로벌리하게 2개의 뷰티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자리였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도 존슨앤존슨이 저희 서비스 자체를 중국에 익스펜드 시키기 위해서 계속 컨트롤 해주시고 계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베아에서도 NX 3기로 선정이 되어서 유럽하고도 R&D를 현재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뷰티테크는, 물론 저희도 뷰티테크라는 부분을 저희 핵심 사업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사용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오늘도 발랐을 화장품은 사실 수만 개씩 양산되어서 창고에 쌓여 있다가 내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올리브영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삽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때 작용하는 어떤 결정들은 내 지인의 추천이기도 하고 내가 썼을 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는 가치를 따지기도 하고 효능을 따지기도 하는 굉장히 복잡한 팩터들이 이제 관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포커스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의 피부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있는 우리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우리들의 피부도 좀 다를 것이고 조금 더 더운 곳에 간다면 또 그 피부는 조금 달라지겠죠. 물론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변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그 내 호르몬, 그다음에 내 심리 상태, 스트레스, 뭐 운동의 여부, 뭐 생활 습관 등등에 따라서 피부는 조금씩 좌우된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피부라는 것이 이제 세포에서 나와서 이제 각질로 떨어지기까지 한 28일 정도의 그 평균적인 시간이 있다고 본다면 저희는 그 사이에 내 피부가 변해가는 피리어드 그 기간 동안을 저희는 잘 케어해드리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뷰티테크라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240여 분 정도가 구독 서비스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제 주문 모듈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투패스로 되어 있는데 앱이나 웹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설문 문항을 쫓아오시면 피부 타입이 도출이 됩니다. 또는 저희가 개발한 핸드헬드 타입의 디바이스인 뮬리라는 것과 함께 연동해서 내 피부 사진을 찍으면 저희가 그동안 모아왔던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공, 주름, 홍조 같은 것들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또 내 생활 습관과 결합하는 설문 문항에 합쳐져서 또 피부가 도출되고요. 결과는 두 패스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권하는 것은 이제 뮬리로 진단하시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피부 타입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유연 가공 제조합 모듈이라는 애니마를 통해서 하나 만드는데 한 3분 40초 정도 걸리고요.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은 에센스와 로션, 그다음에 스킨 토너입니다. 스킨 토너와 함께 쓸 수 있는 토너 패드도 함께 나와 있고요. 10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두피를 진단해서 두피에 맞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그리고 헤어 토닉까지 출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표하셨던 강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좋은 저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서비스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의 홍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뷰티테크와 시장에서 지금 되고 있는 뷰티테크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 자리로 이 자리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뷰티테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상태가 변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봤고요. 이것 또한 퍼스널라이즈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스널과 뷰티테크가 합쳐져야 반드시 이제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즉석에서 조제해서 바로 내일 배송받을 수 있는 그 유통까지 합쳐진다면 충분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단이나 분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조가 바로 즉석에 되고 또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결국 사용자 한 명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피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저희가 꾸준히 집중적으로 트래킹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내년에 예상해서 선보일 서비스는 이제 피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면 내 피부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신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스킨케어 관리법 그리고 스킨케어 관리를 위한 코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야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이제 소비자이시다 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은 대량적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어떤 예쁜 연예인이나 잘생긴 연예인들이 나와서 들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한 브랜딩이 되었고 물론 지금도 그것들이 먹히고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 예쁜 여자 연예인이 들고 나서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인데 피부와 직접적인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이제 약간 삐딱이 같은 체질이 좀 몸에 배어 있어서 결국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도 조금씩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영양제를 이제 내 피부 상태를 내 신체 상태를
판단을 해서 영양제를 구독하는 시스템도 맞춤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맞춤형이라는 어떤 그 화두가 각 소비재마다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은 점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똑해지고 있고, 화해 같은 그런 앱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다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내가 바르는 화장품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구현하자라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로 드렸던 자료들 중에 하나인데, 뭐 뷰티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추세로 화장품 트렌드를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2019년, 제가 아마 이 자료는 2020년에 본 것 같고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와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효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이제 맞춰지는가에 대한 내 피부와 내가 쓰는 그 양산된 그 화장품이 얼마나 잘 맞는가에 대한 포커스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던 뭐 코스메티컬, 그다음에 가심비, 그리고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써놨습니다. 뭐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한 번쯤은 다 구매, 저도 그래봤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뭔가 해보기 전에, 내가 사보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니즈도 많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구매하지 않고 또 오프라인의 지인에게도 묻기도 하고 구매 후기 같은 것들이 나한테 작용을 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뷰티에 대해서 화장품들을 고를 때는 이제 뭐 안티 폴루션, 안티 에이징, 이제 웰 에이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게 최근에 큰 트렌드의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홈케어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고요. 상품 개발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조사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어떤 혹자들은 이제 맞춤 뷰티 테크다 또는 맞춤형 화장품이다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 제품을 하나를 큐레이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 인기 있는 제품 자체를 이제 레코멘드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행 트렌드는 일단 어디서든 보실 수 있는 자료라 제가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뭐 자료들은 뷰티 디바이스들이 많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것들이 얼마나 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홈쇼핑 틀기만 하면 다 나오는 자료들인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더 있어서요. 뷰티테크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단순한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하나의 스킨케어 솔루션만으로 존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융복합적으로 존재를 하는 부분 같고요. 물론 그것이 대세라는 말은 아직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젊은 사람 중심으로 내게 맞는 트렌드를 찾아서 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넓고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시장 같은데, 어쨌든 이미 이런 시장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맨 앞에서 발표하셨던 로레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쭉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은 다 지금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런 컨텐츠와 결합되어서 나오는 뷰티 디바이스, 그 다음에 뭔가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바르게 되는 스킨케어 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겠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로레알에서도 자사 제품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뭐 AI, 그다음에 AR, VR 같은 신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실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피부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큰 장비, 작은 장비 할 거 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피부의 컬러 매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뭐 레코멘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AR 기술을 접목한 뷰티 ICT 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자기 거를 이제 모디페이스 아까 로레알에서 발표를 하셨었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이게 게으른 접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앞에 이니셜을 붙여서 한번 해보자면 네, 서스테이너블한 거여야 한다. 성장 지속 가능하고 뭔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모바일을 빼고 우리 모든 소비재나 뭐 생활 자체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바일을 경로를 따라서 그러나 집에서도 손쉽게 at home에서 그다음에 relationship with customer 그러니까 고객 참여나 후기들을 충분히 보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경로들로 제품들은 노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trade down and trade up 해서 소비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게 만들어서 하이엔드급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보급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조금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제가 생각하는 뷰티 화장품 트렌드이긴 하지만 저희가 구현하는 사업으로 그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곧 아마 내년 초쯤에는 중국에서 저희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될 계획으로 저희는 달려가고 있는데 존슨앤존슨과 저희가 함께 뽑은 이제 뷰티테크를 선도하고 있는 큰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리닉의 아이디, 그다음에 폴라의 아펙스, 유니레버의 스킨세이, 그다음에 슈쉐이도의 옵튠이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세요.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 자사 제품 자체를 큐레이션 해드리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의 기술을 입힌 정도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그것이 평가절하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걸 토대로 조금 더 이제 앞서서 발표하셨던 그 기업처럼 뭔가 ROI를 극대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금 더 접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클리닉 아이디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큐레이션하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완제품은 한 9만 원 정도 되고요. 고객 선택 맞춤형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단기기가 일단 없습니다. 카메라에 앞면 촬영한 뒤에 이제 진단 처방이 나오게 되고 세 가지 설문을 통해서 제품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추천하게 되는 서비스이고요. 이런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QR코드 같은 것들이 발행이 되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서비스를 볼 때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키오스크로 뭔가 피부를 진단을 한다, 앱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빛의 조도나 뭐 색깔 같은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걸로 진단한다는 건 사실 저희로서는 조금 컨선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필터링을 써서 아마 기술을 구현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피부 진단은 이제 뭐 이렇게 카메라와 본인 그 앱을 설치를 하면 본인 있는 카메라를 연결해서 본인 얼굴을 사진을 찍게 하고 네, 이렇게 네, 쭉쭉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8가지 그 팩터를 통해서 내 피부를 네, 이제 종류를 나눠주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종류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단 플로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리닉에서 원래 판매하고 있는 기존 제품 중에 하나를 또는 여러 개를 네, 레코멘드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객 선택형 맞춤형 화장품이 있긴 있습니다. 좀 쉽게 섞어서 쓸 수 있는 제품들 베이스가 6가지, 액티브 성분이 9가지 정도 해서 고객이 각각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네, 가격은 한 41불 정도 하고요. 이렇게 여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큰 회사이고 글로벌한 회사이다 보니까 용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쁘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폴라의 아펙스라고 하는 건데요. 폴라의 아펙스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이고요. 그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피부 진단을 이 속에서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862만 가지의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소비자들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데이터들을 많이 모은 것 같고요. 스마트 앱으로 이거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부 측정 데이터도 이렇게 모아왔다라고 하고 수분 센서와 그리고 피부 카메라 이미지와 이미지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확인할 거는 이제 제가 공돌이다 보니까 확인할 길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결과를 이런 UI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킨세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유니레버에서 나온 브랜드이고요.
10개의 제품 중에 5가지 제품을 추천하는 이제 큐레이션 브랜드인데 기기 자체는 일단 없습니다. 진단하는 기기는 없고요. 5분 정도 설문을 하고 나서 3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고 이제 단계를 8가지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월별 맞춤형 스킨케어,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4주 뭐 이런 식의 월별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굉장히 뭐랄까 유니레버의 스킨세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줘서 정당성 자체를 부여해서 굉장히 좋은 UI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제품 추천한 제품의 성분,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피부 진단 결과가 함께 나오게 되고요. 완제품 자체를 큐레이션하고 이러면 장바구니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슈쉐이도의 옵튠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브랜드는 알고리즘 통해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일단 진단을 일단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누스킨인가 그런 데서도 시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아까 보셨던 페르소 같은 것도 똑같은 거죠. 페르소는 사실 파운데이션의 색조 영역에 했다면 이건 이제 스킨케어 영역에서 기초 화장품 단계 쪽에서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1000가지가 넘는 레시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내가 이 기기를 관리를 하면서 또 갈아 끼우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도 또 있습니다. 카트리지를 사야 하고요. 기기는 일단 무료돼야 하는데 그 안에서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방식에서 이제 코스트를 매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기가 일단 있고 앱이 있고요. 분석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뭔가 정량 도출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제형 자체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쭉 앞쪽은 시장 자체는 사실 제가 담았던 그 지금 인쇄되어서 나온 부분에 그냥 참고를 나중에라도 혹시나 하시게 된다면 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당부라는 솔루션인데요. 당신의 피부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현재 리뉴얼 작업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릴리커버라는 앱과 당부라는 앱이 있는데 그거를 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 오모테산도에서 저희가 플래그십 열면서 바로 함께 런칭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앱을 통해서 그냥 간단 버전, 그 다음에 앱과 기기를 연결해서 조금 정밀 버전 2가지 패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그 다 수행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치에서 내가 주문하기를 누르면 뭐 에센스나 종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바로 저희 애니마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건 해외에서 주문하셔도 똑같고 한국에서도 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러고 이제 내가 주문하는 게 만약에 에센스다. 그러면 에센스가 이렇게 베이스 담기고 오일 담기고 효능 성분들의 베리에이션이 되는데 에센스 하나만 만들어내는 것도 그중에 그 한 종류당 25,000가지 이상의 베리에이션을 저희는 이제 선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라벨링 같은 경우도 애니마에서 자동으로 내가 주문한 제품의 그 전성분이 자동적으로 출력되어서 나옵니다. 내 이름과 나이와 이런 것들이 새겨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담겨서 집으로 바로 배송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뮬리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 건데요. 이제 얼굴에 5군데를 찍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연구원들이 이제 뭐 이건 모공이야, 이건 홍조야 이렇게 계속 학습한 데이터들을 이 이미지를 넣게 되는 거고 그 이미지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든 거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과 함께 기획을 한 겁니다. 간단한 설문을 다 마치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제품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애니마였고 사실 저희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객 경험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애니마라는 장치입니다. 기존의 화장품 회사를 이렇게 가보면 사실 다 외곽지에 있죠. 이유는 굉장히 부피가 큰 기기 장비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입니다. 뭐 측량도 해야 되고요. 그 안에 뭐 이렇게 적기도 교반도 해야 되고요. 탈포하는 작업들도 있고. 근데 그런 굉장히 큰 물리적인 공간을 컴팩트하게 아주 심플하게 줄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로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한 2년 동안 식약처를 통해서 저희가 샌드박스라는 실증 특례를 제안을 했었고, 기기에 대한 성능 적격성을 저희가 통과해서 지난 2월 말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죠? 배민이 왜 자동으로 로봇이 음식 배달하는 거, 그것도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많이 양성해서 이렇게 뭐죠? 그 직업 창출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희 같은 시스템이 나오니까 조금 적잖이 당황하셨던 것 같고요. 뭐 저희도 꼭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보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즉석으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다 보니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뭐 그냥 단순히 보면 뭔가 키오스크 달린 무슨 제품 같지만, 이 안은 명시상부하게 정량 토출이 가능하고요.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정량 토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게 꼭 맞는 레시피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 교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 안은 항원 항습이 다 가능하고요. 살균 소독이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병이 토출이 되어서 병이 결합되어 있다가 그 뚜껑을 이제 열고, 뚜껑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난 다음에 병을 이제 옮겨서 병 뒤쪽에, 그러니까 로봇 암 뒤쪽에 있는 그 파우치에서 정량 토출을 주르륵 시킨 다음에 그걸 한 군데 모아서 교반을 시키고, 이제 고객한테 병이 토출되는, 병이 나오는데 나올 때 이제 라벨까지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뮬리는 제가 2016년 창업을 하면서 그때 저희 목업을 가지고 한국하고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데이터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주름과 모공, 홍조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모공 같다면 이제 크기와 깊이 뭐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걸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기준을 나눈 다음에, 그 기준은 물론 이제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들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만들었고요. 그 기준점을 예를 들면 10단계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고객 데이터가 인풋이 되었을 때 그 알고리즘에 넣고 그 기준점과 저희 알고리즘이 구분한 그 정량치를 이렇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일치율이 9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 더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봐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집중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병을 이렇게 체결된 것들을 풀고요. 어느 위치에 이제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량 토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한 뒤에 베이스와 오일과 효능 성분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걸 사실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건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빠질 만큼 정말 힘들었는데, 이것 자체가 막 누구도 구현 못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저희가 구현한 알고리즘 자체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사업의 전부 다입니다. 애니마라는 장치와 뮬리라는 장치를 연결을 하고, 이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서버에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애니마라는 장비는 지금 일본에도 가 있고 중국에도 가 있는데, 그쪽에서 수행하는 모든 그 액션들을 저희가 다 중간에서 저희 본사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원료가 투입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언제 원료를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알람, 그리고 사용자 고객들에 대한 물론 이제 이건 모두 다 암호화하는 거고요. 근데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을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까지 낼 수 있는 것까지,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뷰티테크의 뒷단에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동안 한 12만 건 정도를 모아왔고 지금도 계속 모아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고객들의 경험은 이제 이런 거죠. 설문과 측정을 한 뒤에 이제 이게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진단이 분석이 되고 나면 앱이나 웹상으로 내 피부 타입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분석을 해서 이에 맞는 원료들을 저희가 한국 쿨마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그거 이제 애니마에 장착을 해두면 그것 자체가 뭐 몇 방울 또는 몇 미리 이 정도로 정량 투출 계산되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호와 또는 옵션들이 조금 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넣고 싶어 하면 강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B에 저장되고 계속 나에 대한 이력을 지우지 않는 한 그 이력 관리는 계속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제품 하나하나를 SKU를 좀 더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가을 겨울에는 이제 두피에 대한 서비스까지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특허 등록이 완료된 피부 타입 40가지고요. 단순하게 이제 고객들이 보시는 나는 건성이야라고 하고 나는 지성이야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심심치 않게 저희도 이제 진단을 여러 곳에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가 알고 있는 피부 타입과 실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피부 타입이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피부 타입 한번 정해졌다고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은 피부 타입 아니라도 그 안에 효능 성분을 섞어야 되는 것과 그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조금 다르게 알고리즘을 잡았고요. 예를 들면 DSTV라는 내 피부 타입이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도즈는 조금씩 차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국내 특허 6건 등록되어 있고요. 국외 특허 1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실 엄청난 IP 등록 현황인 것 같아요. 진짜 창업 초기부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 특허 등록까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가장 처음 저희가 분당에 있는 AK 플라자에서 팝업을 했을 때 로봇이 만들어지는 화장품 해서 저희는 지금 소구를 비스포크 화장품, 로봇 화장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팝업스토어 할 때 사실 이렇게 줄이 엄청 서 계세요. 한 2시간 기다려야 내 진단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정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B2C 고객들도 만나지만 저희가 내년 초부터 추진할 사업은 이제 에스테틱 샵이나 피부과를 저희 같은 데이터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이 애니마라는 장치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어떤 거점을 두고 이제 고객들이 실제 오셔서 그걸 경험하거나 같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함께해서 받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급히 아침에 넣는 영상이 저희 지금 G22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시간이 조금 나시면 오셔서 한번 보세요. 큰 부스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피에 대한 계획이고요. 두피도 여기를 이제 머리에 5군데를 저희가 지정한 곳을 찍고 나면 모공당 모발 개수, 그 다음에 모발 두께, 그 다음에 모발의 밀도, 그 다음에 이마 면적이나 탈모 진행도를 보여드리게 되고, 그에 맞는 화장품과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구독 서비스로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B2C뿐만 아니라 B2B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피부 진단이라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업튠이나 여러 가지 스킨세일 같은 그런 서비스 4개를 뷰티테크를 좀 선도하는 기업으로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정답은 없지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들이 모두 다 조금은 다를 테고 각각 독특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피부 진단인 것 같아요. 피부 진단을 허술하게 하고 도출되는 결과란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진단을 조금 더 꼼꼼히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정말 유효한 거라고 보고, 피부는 조금씩 변한다는 것 또한 가정을 한다면 소량 유연 생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가장 개인에게 적합한 뷰티테크의 정점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사들한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뭐 이런 진단하고 이런 맞춤형 한다는데 많잖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네,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진단한다라고 하고 뭐 자기들의 서비스가 레시피가 있는 곳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체로 레코멘드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이 핵심 동인이 5가지 팩터로 보고 있고요. 진단과 레시피,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고객의 신뢰, 그리고 얼마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캐패시티, 그다음에 ROI를 조금 매니팩처링이라는 팩터를 좀 더 넣어서 ROMI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5개를 모두 다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고객 신뢰나 아니면 카패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머니게임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돈 많은 곳에서 연예인 광고를 엄청 하거나 아니면 물량 공세를 한다면 저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진단과,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과 그에 대한 맞는 합당한 레시피, 그다음에 그걸 빠르게 소량으로 유연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만드는 것도 저희도 재보니까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실제 현재 현업에서 하시고 계시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리스크가 뭐냐면 이런 공간에서는 낙하균 같은 것들이 막 떠다니고 오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저희는 그걸 아주 집약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진단과 레시피, 그다음에 ROMI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모여지는 데이터들이 결국 그 양질의 데이터가 되었을 때 결국 다각화 모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이지만 저희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기업이고 사실은 AI 기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릴리커버가 정의하는 맞춤형 화장품 비즈니스는 One Cosmetic Infinite Value입니다. 하나의 화장품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기는 뭔가 에센스 되는 인그리디언트들은 다 다른, 그게 진짜 진정한 맞춤형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화장품을 다 쓰고 나면 또 사잖아요. 그걸 똑같은 걸 사거나 아니면 친구가 좋다는 걸 사거나 뭐 좋아 보이는 걸 사거나.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뷰티테크는 하나의 병이 화려하거나 예쁘거나 뭐 엄청난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겨오는 에센스는 정말 나를 위한 에센스다, 나를 위한 인그리디언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기반에는 진단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도 계속 나라들 인종별로 그리고 성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고 지금도 저희 알고리즘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네. 저 맨 뒤에. 네, 뒤에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질문. 예. 네. 너무 흥미로운 주제로 내용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그 진단이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소비자가 써보고 그 만족도는 어떤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지금 뭐 바로 핸드폰에 쳐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자사 쇼핑몰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입점되어서 팔리고 있고요. 만족감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딱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감동하셨어요. 이제는 저희 서비스에 익숙하신 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다가오는 그게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병에 바로 뭔가 사람이 쓴 못생기지도 않은 어떤 걸로 전성분이 다 다르게 찍혀져 나오고 내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 첫 번째로 되게 임팩트 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제일 감사한 후기는 뭐였냐면 우리 거를 썼는데 진짜 사실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똑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거를 썼는데 그때는 이 밸런스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쨌든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바쁘신 시간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